안녕하세요. 동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유체역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는 유체역학의 강의 전체를 이제 소개하고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물입니다. 물의 기본적인 성질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는 류권규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제 연구실 번호와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은 공대 126호인데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가 있을 때는 언제 상시 항상 찾아와서 내가 방에 있을 때는 질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재는 유체역학이 아니고 이재수 교수님이 쓰신 수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배점된 학점은 3학점입니다. 그리고 성적을 평가할 때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수시 시험 20%, 과제 20%, 출석 10%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시는 4번 정도를 볼 거고요. 과제는 매 과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10%인데 이 출석은 1시간 결석을 할 때마다 1점씩을 감점을 해서 이 출석 점수가 0점이 되는 순간에 출미로 간주해서 F를 매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출석 수업에만 해당되는 건데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체역학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역학, 영어로는 mechanics라고 그러고요. 한자로는 힘역자에다 배울학이라는 걸 씁니다. 역학이라는 게요.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역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속도하고 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거동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유체역학은 당연히 유체의 운동과 그 운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학문이 되겠죠. 대상이 이제 유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유체가 무엇이냐?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속체 역학이라는 것도 있고, 입자 역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유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유체 역학도 있고, 고체 역학도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힘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스태틱스도 있고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동력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학문의 명칭을 이제 간단히 참고로 보자면 세 종류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학에서 대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익스 또는 닉스로 끝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매스맥스, 수학이죠. 피직스, 그리고 미케닉스 이런 것들이 다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나 로지로 끝나는 학문인데 이런 과목들은 과학입니다. 공학이 아니고.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은 설명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올로지, 바이올로지, 하이드롤로지 그런 것들이 오지로 끝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끝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건 계획과 설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 쪽에서는 Water Resources Engineering이나 Water Supply Engineerin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하는 거니까 계획과 설계니까 4학년이나 돼서 배우게 될 겁니다.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문들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과목이죠. 여기서 다루는 건 플루이드 미케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하고 유체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체를 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딱딱한 게 고체고 말랑말랑하고 변형되는 게 유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공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학적으로는 고체란 전단 능력의 정적 변형의 상태로 저항한다. 좀 어렵죠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주변에서 힘을 주면 이 녀석이 변형을 합니다. 고체도 예를 들면 어떤 물체든지 힘을 좀 구부러지거나 그러죠. 그런데 고체는 특성이 그 힘을 놓으면 원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체는 뭐냐? 전단 능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변형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단 능력은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단은 전단, 이 한자 말인데 가위 전자하고 끊을 단자입니다. 가위가 물건 어떤 종이를 끊거나 천을 끊거나 할 때 두 개의 힘이 위아래에서 내려오죠. 평행한 서로 반대가 되는 힘이 마치 가위날이 물건을 자를 때처럼 면을 따라 평행하게 작용해서 그 문제를 끊어내는 게 그게 전단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물리에서 배웠지요. 힘과 응력은 다르죠. 힘은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응력이 되죠. 응력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자, 다시 또 들어보면 유체란 그래서 전단 능력, 힘을 주면 예를 들면 물에다 그 세수대에다 물을 다 담아놓고 손바닥 올려놓고 쫙 밀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은 유체니까 얘가 거기에 물론 약간의 힘은 걸릴 수 있지만 계속 변하죠. 물론 움직이게 되고 그게 다른 겁니다. 만약에 고무 플라스틱이나 그걸 손으로 밀어보면 얘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손을 띄게 되면 원리치로 되돌아오죠. 그건 고체고 안 돌아오는 게 유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는 미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L이라는 차원을 갖고 질량은 M이라는 차원을 갖고 시간은 T라는 차원을 갖는다. 이런 거죠. 힘은 F의 차원을 갖고요. 이런 걸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제 MLT가 FLT의 차원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단위를 잠깐 더 지나가기 전에 살펴보면요. 단위계는 국제단위계가 있고 그걸 미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시기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요즘에는 뭐 얼마 전 몇 달 전에 작년에 길이의 차원이 뭘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난 사실 그 이해 못하겠고 질량도 마찬가지고요. 플랑크 상수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니까 무시해버립시다. 다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1m란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그거를 4천만 분의 1로 나타낸 겁니다. 그게 1m로 정의됐어요. 또 질량 4도신 순수한 물 1리터. 1리터라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10cm, 이쪽으로 10cm, XYZ가 있으면 X로 10, Y로 10, Z로 10cm씩 정육면체가 나오겠죠. 이 정육면체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4도씨의 물의 질량을 1kg으로 하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옛날 정의예요. 요즘엔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세슘 원자가 뭐 몇 회인지 참 계산하기 힘들죠. 뭐 100만 9억인가요? 9억 한 2천만 번 정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뉴턴이요. 1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물체에 작용해서 1m/s 제곱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근데 이제 더 넘어가기 전에 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은 크게 최정력과 표면력으로 나누어요. 최정력은 body force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물체의 분자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중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게 아니죠. 관성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최적력입니다. 또 하나의 힘은 물체가 있으면 그 표면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에만 작용하니까 이것은 응력으로 나타내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은 면적이 있으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응력으로 나타내면 생각이 더 편해요. 그래서 표면력은 크게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직으로, 면이 있으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압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행하게, 면하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작용하는 능력을 전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전단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최적력, 하나는 압력, 하나는 전단 능력. 그러니까 하나는 물체 분자분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이고 나머지 둘은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쁘지 않죠. 자, 주요 물리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물리량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낸 기호가 거의 일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들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량은 m이라고 쓰는데 보통 스몰 m, 소문자 m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이 녀석의 차원은 당연히 라지 m이겠죠. m 차원을 갖고. 길이는 보통 기호로 소문자 L을 써요. 근데 이건 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자주 바뀌는 거고, 단위는 M, 소문자 M을 쓰는데 여기 미터죠. 이걸 미터라고 읽어요. 여기 두 개, 이쪽에도 M이 있고 이쪽에도 M이 있는데 질량의 M하고 길이의 M, 자, 다르죠?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보여요? 질량의 M을 때는 기호니까 이탈릭체로 썼고,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이거는 단위니까 그냥 고딕체로 썼죠. 자, 그리고 차원은 당연히 길이의 차원이니까 L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대체적으로 라지 t를 쓰거나 스몰 t를 쓰거나 하는데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차원은 t 차원을 갖고요. 힘은 보통 F라고 쓰는데 차원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F의 차원을 갖고 아까 설명했죠. 또 F는 뭐하고 같다? M, L, T-2승하고 같죠. 예. 그 다음에 중량이 있습니다. 근데 중량은 알아둬야 될 게 중량 우리가 그냥 뭐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킬로그램 중입니다. 그런데 중량은 다시 말하자면 중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힘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뉴턴의 차원을 가져야 돼요. 뉴턴의 단위를 쓰죠, 참.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9.8 뉴턴이 1kg 중입니다. 근데 킬로그램 중이란 단위는 사실은 공학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 쓰지를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중량 하면 그것도 힘이니까 그냥 뉴턴을 쓰기로 합시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은 뭐냐면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속도를 곱했으니까 단위가 당연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드가 되겠죠. 차원은 MLT-1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유체를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나타낸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체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도, 질량에 관계된 놈이에요. 밀도, 단위 중량, 비중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게 밀도, mass density예요. density라는 말 또는 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빽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최적이면 1이라는 최적이죠. 최적 안에 질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정의예요. 로라고 있습니다. 요거 구자 거꾸로 쓴 것처럼 생긴 로라고 있는데 로는 V분의
M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정입니다. 정이란 약속이죠.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로는 밀도인데 그러면 단위가 뭐가 되냐면 당연히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거니까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 세제곱미터죠. 그리고 M은 밀도 틀렸네요. 이게 질량인데 밀도라고 잘못 썼어요. 질량 그 다음에 V는 최적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올려주는 저기에서는 다 고쳐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4도시에서 물의 밀도는 1000kg 나누기 입방미터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걸 또 더 쉽게 쪼개서 얘기하면 1g 나누기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룰 때 유체학에서는 미터, 킬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센티미터나 그램보다는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이 단위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밀도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가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중량이요. 단위 중량은 단위 최적 안에 포함된 물질의 중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호는 소문자 W나 감마를 쓰는데 나는 갬마를 쓸 거예요. 갬마는 W 중량을 V로 나눈다. 그러면 W라는 놈 중량은 뭐냐면 질량하다가 여기도 또 오타가 있네요. M은 질량이에요. 질량에다가 G를 곱하고 중력 가속도죠. 중력속도 곱하고 그걸 최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4도시에서 물의 단위 중량은 1000kg 중 나누기 입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죠. 1kg 중은 9.8N입니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냥 10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꼭 알아둡시다. 1kg 중은 9.8N이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란 말이 나와요. 앞에 영어에 단위 중량은 specific weight였는데 여기서는 specific gravity입니다. 영어를 쓸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요. 자, 비중은 물하고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어떤 물체의 밀도하고 4도시 순수한 같은 체적의 물의 밀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S란 로 W분의 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로에다가 G를 곱하면 갬마가 되니까 위아래 똑같이 G를 곱하면 감마가 되겠죠. 갬마 W분의 갬마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체의 밀도고 로 W는 물의 밀도고요. 그 다음에 gamma는 단위 중량이고 로 W는 물의 단위 중량이죠. 근데 주의가 필요한 게 비중은 차원이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은 예를 들면 1, 2, 2.5 이런 식으로 했지 뭐 뒤에 단위가 얼마 붙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의 비중이 1.0이죠. 그러면 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거 되고 물보다 가벼운 물체는 비중이 0과 1 사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거운 물체는 1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주요한 물체가 있는데 첫째, 물의 비중은 당연히 1.0이겠죠. 그리고 유리나 석영, 암석 그런 것들은 2.65입니다. 왜 2.65냐면 석영의 비중이 2.65예요. 근데 유리는 석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석도 대부분 석영입니다.
적용질이 뭐 한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암석은 2.65라는 그런 비중을 갖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은의 비중입니다. 수은의 비중 13.6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점성이 먼저 나왔는데 순서를 잠깐 바꾼 거예요. 이제 점성을 따집니다. 점성. 유체역학을 다룰 때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점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실제 유체를 다룰 땐 점성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 점성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점성이란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유체는 모든 게 다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점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체 내부에서 유체가 이렇게 이 그림처럼 움직이게 되면 위에 놈하고 아래 놈이 속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서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놈은 느리게 가는 애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반대로 느리게 가는 그 입자는 빠르게 가는 놈 못 가게 막아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차가 생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처럼 면을 따라서 힘이 걸리게 되죠. 전다 능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있어야지 전다 능력이 생깁니다. 점성이 없으면 전다 능력도 아예 없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아래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판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면에 딱 붙어 있을 때 유체하고 면하고 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체의 속도하고 면의 속도가 같아져야 돼요. 미끄러지니까 밀려나는 게 없이 완전히 같은 걸 점착 조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 slip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뉴턴이 뭘 만들었냐면 점성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점성 법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다 능력은 속도 경사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저쪽에 있는 거 식을 읽으면 타우는 mu du over dy. 여기서 타우라는 것은 t를 그 뒤에 그리스 문자예요. 그걸 이제 전다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응력이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죠. 뉴턴 나누기 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뮤예요. 뮤직 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 문자에서 M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이건 점성 계수고, 그 다음에 du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dy는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du over dy 이 전체를 속도 경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전단력이 속도 경사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y란, 여기서 u는 수문자 u는 뭐냐면 속도를 나타내고요. y는 벽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이란 고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 고정판에서부터 올라간 거리가 y죠. 그림에서.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면적이 0.5제곱미터인 평판이 점성이 0.85 뉴턴 세컨드 제곱미터이고 두께가 H는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cm인 얇은 기름층에 떠 있다. 지금 보면 평판이 위에 평판이 있고 아래가 고정판이 있죠. 그 사이에 떠 있고 그 사이가 H라는 얕은 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죠. 이 평판이 V equal 1m/s 일정 속도로 미끄러져 가도록 하는 힘 F를 구하라. 힘을 주었는데 V가 1.1m/s래요. 일정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거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힘 F는 여기에 그 힘 F, 이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려면
전다 능력학이 여기 작용하고 거기에 면적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응력 곱하기 면적은 힘이 되죠. 그러니까 타우는 F는 타우 A equal 뮤, 아까 타우가 뉴턴 점성 부추 du over dy였죠. 거기다가 A를 곱하면 되고, 뮤는 이 속도 경사 du 나누기 dy는 뭘로 다시 쓸 수 있냐면 여기 일정하니까, 경사가 일정하니까 h분의 v로 쓸 수 있죠. 그 곱하기 a.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을 다 집으면 707.5 뉴턴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천천히 따라해 보면 돼요. 동점성계수를 한번 볼까요? 동점성계수는, 근데 이 점성계수를 사람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점성계수라는 놈을 갖다가 밀도로 나눠봤어요. 밀도로 나눠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점성계수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나누기 제곱미터인데 밀도는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의 3승이에요. 그걸 싹 나눠버리니까, 자, 뉴턴은 뭐죠?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세컨드의 제곱이죠? 아까 앞쪽에서 뉴턴을 배웠죠. 그렇게 되니까 뉴가 뭐가 되냐면 미터의 제곱 나누기 세컨드라는 단위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앞에 킬로그램이 빠져버려요. 킬로그램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태를 운동학적 비스코스, 그래서 키네매틱이라는 말을 써요. 킬로그램이나 힘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됐을 테니까 다루기가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서 앞으로 점성계수는 잘 안 쓰고 점성계수보다 동점성계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점성계수 필요하면 어떡하냐? 자, 이 식에서 보면 점성계수 필요하면 뭘로 나타내면 될까요?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 곱하기 밀도로 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동점성계수나 점성계수나 단위가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로 쓰면 실제 유체는 이 값이 너무너무 작아요. 여기도 보면 물의 동점성계수가 얼마냐면 20도씨의 물의 점성계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요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편하게 쓰려면 차라리 센티미터 제곱 나누기 세컨드로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걸 스토크스란 단위로 새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자주는 아니지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스토크스란 단위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체가 가진 성질 중에 하나가 표면장력하고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장력 많이 들어봤죠?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밑에 보면 커피잔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 물에 면도날을 띄웠더니 면도날이 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소금쟁이죠. 소금쟁이가 물에 떠 있는 거.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표면장력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 소금쟁이한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표면장력이란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유체가 있어요. 유체든지 고체든지 그 유체의 경계면에 작용해가지고 표면적을 최소로 만들고자 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물방울이 있으면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표면적이 최고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동그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움츠러드는 힘, 그걸 표면장력이라고 해요. 그럼 표면장력의 단위는 뭐냐면 이 장력이라는 말은요, 줄을 가지고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줄을 가지고 당기니까 줄이라는 건 차원이 뭐냐면 1차원이죠. 그러니까 1차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힘이 작용돼 1차원적으로 작용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길이당 힘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표면장력의 단위는 뉴턴 나누기 미터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표면 장력이 아주 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만의 단위를 내가 뉴턴 나누기 미터로 쓰면 숫자가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요 뉴턴이나 미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인이 있죠. 다인 나누기 센티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가 다루는 유체가 뭐냐면 물이죠. 물의 표면 장력이 얼마냐? 5도씨 때 75다인 나누기 센티미터예요. 75다인 나누기 센티미터. 그 정도 수치는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잘 익혀두면 나중에 편하게 써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나 비눗방울의 지름이 5cm, 비눗방울 외부와 내부의 압력차를 구하라. 그리고 표면 장력이 이때 80다인/cm를 적용하라. 아까 바로 나왔던 수치하고 비슷한 값이 나왔네요. 80다인이래요. 비눗방울의 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야죠. 자, 오른쪽에 그림 있죠? 거기에 보면 비눗방울인데 그걸 반으로 똑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압력 P가 작용합니다. 델타 P가 바깥하고 안하고 압력 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표면 장력이 걸리는데 표면 장력은 어떻게 걸리냐면 이 비눗방울이 마치 둥그런 태 형식으로 이 선을 따라서 까만 화살표로 된 것이 표면 장력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양쪽의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시그마 표면 장력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면 길이를 곱해야 되죠. 길이가 얼마냐면 이 원의 둘레니까 파이 d가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압력인데 압력에다가는 뭘 곱해야 되냐면 면적을 곱해 줘야 돼요. 그러면 원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델타 P는 얼마냐면 D분의 4 시그마가 됩니다. 거기에 아까 주어진 시그마하고 D를 집어넣는데 조심할 건 단위를 맞춰줘야죠. 단위를 뭘로 쓰면 좋으냐면 힘은 다인, 길이는 센티미터로 쓰면 좋아요. 그럼 간단하게 64 다인 나누기 센티미터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모세관 현상 또는 모관 현상이라도 그래요. 모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 모자예요. 머리카락. 거기다 관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머리카락처럼 가는 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유체 물분자가 있는데 물분자도 지들끼리 모이려는 힘이 있어요. 그걸 응집력이라 그래요. 그걸 코이시브 포스라고 그러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는 게 응집력이고 이것이 유체가 고체면을 만나면 다른 고체를 만나면 고체에 딱 달라붙는 힘이 생겨요. 그걸 부착력이라고 그래요. 부착은 다른 데 갖다 붙는 거고 응집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힘이 붙는 건데 이 어느 힘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런 물방울이나 그걸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처럼 각도가 여기 그림에 보면 세타가 생기죠. 이걸 부착각이 생깁니다. 부착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것은 물이에요. 대표적인 물인데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큰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하고 고체하고 달라붙는 힘이 물 지들끼리 달라붙는 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원래 있던 수면에서 관을 딱 평평한 수면에다가 가느다란 관을 꽂으면 물이 어떻게 하면 위로 타고 올라가요. 이만큼 H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은이라는 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수은이 있는데 얘는 자기들끼리 응집하는 힘이 더 강해가지고 고체가 들어오면 고체를 하고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수면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면요.
H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시그마 파이 D가 뭔가 한번 볼까요? 식이 틀렸네요. 시그마 파이 D 코사인 세타에 되는데 식이 틀렸어요. 저쪽에 포괄 자료에는 내가 고쳐놓을게요. 시그마 파이 코사인 세타. 그게 뭐냐면 시그마 에다가 장력이죠. 표면 장력에다가 파이 D 쭉 곱하면 되는데 그게 힘이 세로 방향,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죠. 연직 방향의 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파이 D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 단위 중력,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이 다시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먼저 생각하면 단위 중량 감마에다가 이 원기둥의 최적을 구하면 돼요. 최적이 얼마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에다가 높이 h죠. 그렇게 식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걸 모세관 상승고라고 그래요. 요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식은 꽤 중요한 식입니다. 자주 나올 거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서 표면 장력은 라인 나누기 센티미터고 세타는 부착각이고 갯모는 단위 중량인데 단위 중량은 힘을 최적으로 나눈 거니까 다인 나누기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리고 D는 관의 직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힘은 모두 다인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길이 단위는 모두 센티미터 단위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질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체는 크든지 작든지 약간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압축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주사위를 하나 가져왔어요. 주사위를 거기다가 주사위를 이제 한쪽을 막고 많이 막지 않아도 되겠지만 막고 피스톤을 꾹 눌러놓으면 공기를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압축이 돼요. 뭐 힘을 많이 주면 절반까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느 정도는 쭉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주사위에다 물을 넣고 눌렀다고 쳐봐요.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최적 탄성 계수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힘을 최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얼마만큼 압력을 더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E는 마이너스 델타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델타 P는 여기서 압력 변화라고 그러고 델타 V는 최적 변화, V는 최적이죠. 원래 최적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분모에 있는 V분의 델타 V는 뭐가 될까요? 요걸 최적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최적 변화율. 그러니까 분모엔 사실은 저기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거죠. 그럼 2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바로 분자에는 압력 변화가 똑같게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일까? 자, 압력을 높이였다고 생각해봐요. 높이면 델타 V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최적은 줄어듭니다. 그럼 델타 V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반대로 압력을 낮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델타 P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경우는 최적이 늘어나겠죠? 결국은 델타 P하고 델타 V가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항상. 그렇게 된다면 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제외하고 여기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V분의 델타 V분의 또 델타 P 한 요 오른쪽에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델타 P하고 델타 V가 서로 반대니까 부호가. 그럼 마이너스 들어가면 귀찮죠?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하나 붙여가지고 전체 이 값은 항상 플러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적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압축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최적 탄성 계수 역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더 많이 기억하지 맙시다. 또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호로는 압축성은 뭐 C라는 단위도 쓰고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는 기억은 꼭 최적 탄성 계수만 생각하도록 하죠.
주의할 거. 요 식은 반드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최적단순계수의 식은요.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실린더 속에 최적 3세제곱센티미터인 액체가 있네요. 이게 500뉴턴 나누기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압력을 2500뉴턴 나누기 제곱센티미터로 증가시켰더니 액체 부피가 2.8 세제곱센티미터로 줄어들었어요. 이 액체의 최적탄성계수를 구하라. 자, 봅시다. 그럼 그 식에 그냥 넣으면 되죠? 조심할 거. 델타 P는 변화량이에요. 틀렸네. 식이 틀렸네요. 200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식 계산이 틀렸네요. 이걸 2000으로 바꿔놓을게요. 여러분의 나누는 핸드아웃은 바꿔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델타 V가 얼마냐면, 델타 V는 3에서 2.8을 뺀 거죠. 그런데, 조심할 거. 이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0.2가 아니고 마이너스 0.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최적이 3.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3만 뉴턴 나누기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